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1월의 2주차 일요용마일인 11월 9일 일요용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싶은 장석입니다. 보통 이렇게 서울경마 기준으로 이틀 경마를 하면은 이틀 다 이기는 게 맞죠. 맞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틀 중에 하나 정도는 충분히 이겨놓고 가주면은 그나마 한 주 경마가 좀 편안해지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경마 주간 말씀을 드렸듯이 금토일 3일 경마 따랐을 때 특히나 이제 일요 경마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틀을 져도 일요 경마에서 역전을 시켜버리면은 그 주는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이틀을 이겨놓고 일요일날 성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그게 뭐 돈을 잃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배팅을 할 때 일요 경마 쪽에 힘이 좀 많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경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서울 경마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 경마를 하게 되면은 토요일날 성적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일요일날 성적이 나오면은 그 주는 이겼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잘했구나. 근데 반대의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찜찜함을 가지고 마무리가 되죠. 최근 2주 동안입니다. 제가 원래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 주의 주로라든가 전체적으로 마방의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 관망? 이런 느낌인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다 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최근 2주 같은 경우는 반대 경우가 나왔죠. 토요일날 다 좋았습니다. 성적이 다 좋았어요. 근데 일요일날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좀 박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산 경마까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주 경마가 있는 토 경마 같은 경우는 경주 수도 조금 작은 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주 경마에는 힘이 실리는 게 덜하기 때문에 서울 경마에 집중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같이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게 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일요 경마에 신경을 좀 굉장히 쓰고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일요 경마의 포인트가 되겠죠. 11월 2주차로 시행되는 11월 9일 일요 경마, 또 금요 경마 같은 경우는 대통령배 대상경주까지 있기 때문에 욕심 좀 많이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금년 들어서 대상경주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년도 대상경주 같은 경우는 배당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금년도 첫 번째 시행됐던 세마의 특별경주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배당이 나온 대상경주에서는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서 금일 시행되는 대통령배 대상경주 역시도 욕심을 좀 내고 들어갑니다. 대상경주가 있는 주간에는 지지 않는다. 이게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금일 경마도 기대치를 잔뜩 높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2주차 일요 경마일인 11월 9일 일요 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1200m) 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 경주가 되겠고요. 9두의 출마입니다. 보통 이제 인기마들 중에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단물 빠진 놈들. 그러니까 배당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잡았어야 되는 마필인데 이제는 그 단물이 쫙 빠져서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필. 이 8번마 세제사랑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딱 케이스가.
이마필 같은 경우는 뭐 조교로 봤을 때는 사실 단 한 번도 나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좋았어요. 그리고 착순을 계속 댑니다. 근데 이번에 의외로 이제 부산에서 원정을 오르는 이제 박근만이가 기승하고 있는데, 마필 자체는 딱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좋을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세제사랑은 정말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야, 이게 진짜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네. 이게 당일 최고 인기마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일단 인정하고 갈게요. 1번마 덕봉산이 5살짜리 마필이고 어느 정도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나왔죠.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게 왜 퇴사가 안 되고 계속해서 지금 30조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훈련 상황을 보면서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아, 이게 뭔가 미련은 남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5세 마필이고 이 정도 나왔으면 더 좋아질 게 없어야 되는 마필인데 좋은 거예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변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번마 덕봉사는 일단 8번마 같은 경우는 다 드러나 있는 인기마라 일단 열애로 놓고, 1번마 덕봉사는 지금까지 이 마필을 보면서 뭐 가장 좋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덕봉사는 진짜 좋다. 과연 실점 변화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할 뿐이지 말은 참 좋다, 이 말씀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이번 제 2경주 같은 경우는 1200으로 시행되는 혼합 4군 경주예요. 일단 드러나 있는 인기 마필들은 7번마 쾌속질풍과 3번마 빅터준이 직전 경주 입상을 만들어내면서 뽑아 올라오는 마필이죠. 이 7번마 쾌속질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마필이 못한 게 아니라 피니시 블루가 워낙에 잘 뛰었습니다. 1분 00초 6이라는 기록을 끊어놨기 때문에 쾌속질풍이 조금 가려진 느낌? 구조에서 데뷔전 승부가 갈 정도로 기대치가 높고요. 완성도가 상당한 마필이 바로 7번마 쾌속질풍. 빅터준 역시도 1분 01초대를 끊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대체적으로 두 마필이 근소하다면 근소하고 낮다면 낮다는 판단하에 이번 경주 인기 마필. 자, 과연 이 인기도를 깰 수 있냐. 자, 2번마 직명제왕이 이번에 을운이가 눈에 보이게 조교를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을운이가 이런 식의 조교를 하면 선행이죠. 거의 던지기 승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1000m가 아니고 상대마로 지금, 그러니까 인기마들이죠. 인기마로 서 있는 마필들이 뒤에 서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앞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진명제왕이 앞에는 가겠지만 버티겠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외곽의 11번마 헤이킨이 의외로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여준 건 애매함이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도 막판의 대시력이 상당했던 마필입니다. 자칫 2번마 직명제왕이 판을 흔들어 놓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은 드러난 액면은 37이고요. 판을 흔들 수 있는 마필은 2번마 직명제왕인데 의외로 그냥 주워 먹을 수 있는 마필은 11번마 헤이킨이 될 수 있는 경주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이거 쉽게 인기만에서 끝나지 않겠어라고 들어가는 배팅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경주입니다. 8두의 마필이 출주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한 방이 보이는 경주는 제가 굉장히 세게 보고 들어가는데, 요거 일단 놓고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2번마 천일입니다. 요게 9월 달에 처음으로 조교다운 조교를 시행했던 마필입니다. 봤어요, 제가. 과연 실전 변화가 오는 것인가. 근데 변화는 왔습니다. 입상하지 못했어도. 지난번에 이 마필이 인기도 6위였을 때 제가 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교 때 변화가 세게 왔고, 실전 변화가 왔고, 10월달 출주 때는 단순히 변화가 온 게 아니라 이제 실전에서 변화를 많이 봐도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세게 들어갔던 마필인데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레이스가 좀 더 빨랐고 흐름이라는 쪽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게 2번마 천일. 지난번에 호흡을 맞췄던 승환이가 그대로 기승하고 나오는데 말은 더 단단해지고 더 힘이 붙었습니다. 반면에 6번마 골든레이디가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 이번 조교 때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라 크게 실리지 않는, 믿음이 실리지 않는 인기도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2번마 천일이 이번 경주 가장 기대치가 높다, 이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경주입니다. 9두 굉장히 단촐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요. 이번 경주는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게 뭐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라 이거는 굉장히 욕심을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배당도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려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약간이 아니죠. 약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4경주를 욕심을 좀 내고 들어갑니다. 독한 복귀를 통해서 복귀가 끝나 있는 마필들이 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타거리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4경주를 일요일마 첫 번째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팔려나가는 마필들을 너무 과신하지 마라. 진정한 대가리를 놓고 배팅할 수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경주입니다. 제가 그 월요일날 독한 복귀를 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보통 복귀라는 건요, 한 달 후에 나와서 그때 복귀하는 느낌하고요, 경주가 막 끝난 상태에서 복귀하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들어가는 마필들은 대체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마 장산여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복귀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승군 이후에도 무시 못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우, 한마디로 그 짱짱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마필이 1번마 장산여제. 데뷔전의 입상은 저는 거의 반 이상 끌려갔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직전 경주의 입상이 이 마필은 진짜 만들어 놓고 맘먹고 때리는 경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 사실 직전에 육군 고별전 나온 게 바로 이 마필 진짜 능력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말이 이 정도의 성장을 가진 마필들은 4군까지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빨리 나와서 소진되는 마필이 있고 능력이 빨리 나오는데 힘이 계속 붙는 마필이 있거든요. 장산여제 같은 경우는 후자 쪽이에요. 굉장히 힘이 붙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마 장산여제 같은 경우는 승군전이긴 한데
또 봐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5경주 인기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경주가 맞습니다. 6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경주입니다. 3번마 샤크와 외곽의 12번마 호위무사가 직전 경주 우승고 두고 올라온 마필인데, 샤크는 1200m 우승이었고 호위무사는 1000m 우승, 그리고 이번에 1300m. 호위무사는 외곽에 나가 있고 샤크는 내측에 있고, 이렇게 되면 보통 3번마를 세게 보고 외곽 게이트의 호위무사는 불안하게 보는 게 맞죠. 근데 저는 12번마 호위무사를 직전 경주 현장에서 놓고 때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 마필은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그리는 것보다 훨씬 강한 마필이다. 그리고 대가리 왔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하다. 이거는 센 말이다. 이런 마필들은 꺾일 때까지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직전하고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말은 오히려 굉장히 더 단단해지면서 힘이 제대로 붙고 있는 마필이 12번마 호위무사. 저는 보통 이렇게 승군전에 악조건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불안하게 보는 게 일단 제 배팅의 그건데, 요거는 먹은 기억도 있는 데다가 중요한 거는 말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입상 때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약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마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2번마 호위무사다. 해서 저는 12번마 호위무사는 또 된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3군 경주입니다. 10마리의 출주고요. 직전 경주 배당의 중심에 섰던 3번마 후즈 퍼펙트가 출주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죠. 직전에 대가리를 너무 쉽게 인정을 하며 결국 999 막권을 맞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중을 시키지 못했던 직전 후즈 퍼펙트의 레이스. 당시에 제가 몰리두커를 굉장히 세게 보고 들어갔죠. 충분히 찢어서 고배당을 맞출 수 있었는데 너무 쉽게 봤던 게 결국 페인. 후즈 퍼펙트는 김기배 기수가 기승을 해서 2번 입상이 나왔을 정도의 능력마고요. 단순히 앞선 전개만을 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 종반 조지기에도 충분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마 후즈 퍼펙트.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인데요. 인기도 그대로 인정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3번마 후즈 퍼펙트의 경주력은 안정감이 확실히 보입니다. 오히려 거리가 1000m 1400으로 늘려나온 마필, 물론 클로징이 세기는 한데 이렇게 거리를 늘려서 쉽게 부러지는 마필들 많았거든요. 자, 후즈 퍼펙트가 배당을 냈을 때 부러졌던 인기마가 아이세이 후데이. 이거 단거리에서 상대마를 어마어마하게 이기고 올라와서 쉽게 졌단 말입니다. 해서 저는 후즈 퍼펙트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클로징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는 거지, 이거는 후즈 퍼펙트의 연투는 인정하고 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4군 경주입니다. 10마리의 출주고요. 직전에 제가 세게 때렸던 마필이 9번마 호서람. 물론 지난번에 호서람은 가서 졌어요. 그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재검을 치른 이후에 2번의 레이스를 치렀는데 정상적으로 한 번 때린 거는 직전 경주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47조 같은 경우가 세게 한번 때려놓고 지면은 조교가 떨어지는데 이 마필은 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마필의 약점을 알고 조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격 상대방가 뭡니까? 자, 37전을 뛰었던 연주대군이 상대마다. 그러면 호소람에게는 완벽한 찬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해서 저는 이번 제8경주 9번마 호소람은 녹화하는 마필이 맞다. 오히려 연주대군이 물론 꾸준함을 갖고 있는, 느리면 언제든지 통수를 까는 정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연주대군에 대한 인기도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호소람은 인정해도 된다. 이번에는 알고 조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800이니까 이런 식의 조교를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조교를 했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타는 걸 봤기 때문에 이 말은 1800에서 이렇게 뛰었으니까 이렇게 조교하면은 더 잘 뛰겠구나 라고 알고 조교한 마필이 호소람. 해서 이번에 저는 호소람을 굉장히 세게 보고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경주가 9경주. 자, 국산마 대상경주는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대통령배 대상경주 이거 하나 하고 이제 곧 열리죠. 뭐냐면 이제 그 이세마 대상경주죠. 헤럴드배 대상경주. 그러니까 지역 예선을 걸치고 과천시장배하고 경남신문배를 걸치고 올라온 부산 대표 이세마들하고 서울 대표 이세마들이 붙는 그 레이스를 제외하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진짜 그레이드급 마지막 남은 2014년도 국내 산마 대상경주입니다. 이제 외산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랑프리 하나만이 남아있다. 한 달 후에 시작이 되죠. 이번 제 9경주를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13마리 출주고요. 서울, 부산 해서 A급 마필들이 다 출주했어요. 당연하죠. 이게 지금 1착 상군이 3억 8,500입니다. 3억 8천이면은요, 보통 마주에게 돌아가는 상금이 75%에서 80%, 정확하게 75%나 78%인가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해도 3억 정도는 돌아갑니다. 세금 띄어도 2억 이상은 마주에게 돌아갑니다. 마필을 한 방에 뺄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기수에게도 영광이지만 마주한테도 항구라, 뭐 조기사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각 마방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맞추고 나온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욕심을 이빠이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14년도 대상경주에서 크게 재미를 봤던 장석이가 욕심을 내고 가는 대상경주입니다. 크게 욕심을 내도 되겠고요. 크게 안타거리를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어영부영 팔려나가는 인기마들 다 걷어내고 돈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주가 이번 제 9경주입니다. 한마디로 자신 있게 붙을 수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9경주를 장석의 두 번째 승부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3군 경주입니다. 3군 난전, 이렇게 이 레이스를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직전경주 짜릿한 승부를 봤던 캠프 2000이 출주하는데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은 크게 느낌은 없습니다. 크게 느낌은 없어요. 인라이프가 직전경주 1800m에서 마필을 거의 반 죽이다시피 해서 입상을 했는데 약점은 분명히 노출되어 있는 마필인데, 저는 직전경주를 기점으로 마필이 뭔가 한 단계를 올라선 것이 아닌가 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인라이프는 약하게 볼 수 없습니다. 4번마 에코크라스트, 요게 상당히 이번 경주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을 시켰던 마필이고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서 약간의 약점이 노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마필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죠. 근데 그 장점이라는 게 뚜렷하게 있는 마필이 에코크라스트. 부담 중량보다는 편성에 따라서 배팅이 가능한 마필이 에코크라스트인데 저는 이번에 이찬호 기수의 기승에 상당히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상당한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에코크라스트는 부담 중량 56.5면은 거의 한계 부담 중량이고 위협적인 부담 중량이긴 한데 편성이에요. 자, 인라이프라는 것은 분명히 직전 경주 박우룡 기수 껍데기를 한번 벗겼습니다. 물론 껍데기를 한번 벗겼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판단도 가능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캠프 2천은 직전에 다 보여줬고 트리플 라이트는 마이티 홍콩 이기고 이번 경주 승군전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레이스가 어영부영 잘려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에코크라스트에 대한 기대치는 이빠이 만땅 갑니다. 부담 중량 때문에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을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마필이 에코크라스트. 굉장히 세게 볼 수 있는 마필. 이번 경주 가장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마필로 지목해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금일경마의 마지막 레이스이면서 마지막 승부처이고요. 그리고 이 레이스가 메인입니다. 아마 허니액티브가 압도적으로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만큼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레이스가 아마 허니액티브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는, 약점이 노출될 수도 있는 그 레이스로 보고 있고요. 철저한 복귀를 통해서 그야말로 재미를 볼 수 있는,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그 레이스라 보는 게 이번 제 11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레이스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항상 마지막 경주에서 정말 크게 가까이서 봐도 제일 잘 나가도 있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탱크도 있었고, 마지막 경주의 배당 승부사예요. 근데 저는 이 레이스를 메인으로 때려 넣겠다는 겁니다. 정말 세게 한번 자신있게 배팅할 수 있는 경주, 이번 이제 11경주를 장석은 제대로 한번 들어갈 만한 경주로 메인으로 공략해드리면서 준비한 내용 모두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2주차는 조금 더 파이팅과 힘을 실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싶다는 얘기죠. 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저는 매경주일, 물론 지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이 많습니다. 9월, 10월 계속된 999의 적중 만족하지 않습니다. 매주 갑니다. 그리고 매주 최고 배당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닥을 한번 끄집어내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장석 일요일만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